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고등학생용 교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8장 탄산음료 가게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탄산음료 가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해 봄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고등학교 정보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산음료 가게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알고리즘을 설계 구현하기, 탄산음료 가게 문제를 수정하고 협력적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1.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2.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일, 또는 가족들을 기쁘게 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하는 일, 또 행복한 여행을 위해 함께할 친구들의 짝을 지어주는 일, 이런 일들 말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많은 어린이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선물 보따리에 어떤 선물을 담아야 하고 어떻게 배달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해를 찾는 일은 얼핏 수학 문제처럼 보이지만 막상 적용할 만한 수학 공식을 떠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문제가 매우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봤을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까? 방법은 많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탄산음료 가게 문제를 통해 이런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 추출 방법과 또 이런 문제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학습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최적화 문제입니다. 최적화 문제란 내비게이션의 최단 경로, 최소 시간 또는 최소 비용과 같이 특정 조건 하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는 문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의 답이 단 한 개밖에 없다면 그것은 최적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경우가 특정 조건 하에서 가장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답을, 그것을 바로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적화 문제는 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보 해를 찾고 그 중에서 어떤 해가 가장 좋은 해인지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최적해 탐색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핵심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비게이션의 길 찾기 문제가 대표적인 최적화 문제인데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길이 한 개는 아니죠. 네, 매우 많죠.
이렇게 매우 많은 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길인가? 그쵸? 그것을 시간을 기준으로 또는 거리를 기준으로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을 두고 설정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특정 조건 하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는 문제. 네, 이런 것이 최적화 문제입니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를 찾는 것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도 되겠죠. 이것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추상화 전략입니다. 핵심 요소를 정확히 추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의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핵심 요소 추출을 잘하려면 당연히 정확히 문제 분석을 먼저 해줘야겠죠. 핵심 요소를 추출한 이후에는 문제에 포함된 자료, 조건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추상화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은 먼저 추상화, 그리고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자동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리고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문제 해결의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추상화라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절차와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알고리즘 설계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아닌 컴퓨팅 시스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래밍, 자동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버 챌린지의 탄산음료 가게 2017년 캐나다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해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배경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다가 음료수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먹기로 하였다. 4명의 친구들이네요. 그쵸? 이들 4사람이 각 음료수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는 모두 다르며 각 음료수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가 있고 그 좋아하는 정도는 아래 표와 같다. 아, 여기 밑에 표에 있네요. 음료수 가게에는 4종류의 음료가 있지만 음료가 4종류뿐이고 물건이 모두 팔리고 4종류의 음료수 모두 하나씩밖에 남지 않았다. 4명의 친구들이 각각의 음료수를 좋아하는 정도는 표의 가장 위쪽에 하트의 개수로 나타나 있다. 예, 문제의 배경을 읽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안나는 이게 콜라일 것 같은데요. 콜라를 하트 4개만큼 좋아하고 그러네요. 안나가 콜라를 하트 4개만큼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렌지 주스겠죠. 주스를 하트 3개만큼 좋아한다. 네, 주스를 하트 3개만큼 좋아하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안나는 콜라를 하트 4개만큼 좋아하고 오렌지 주스를 하트 3개만큼 좋아한다. 어디 볼까요? 안나가 여기 있죠? 안나가 콜라를 하트 4개만큼 좋아하고 이런 얘기네요. 그쵸? 그 다음에 주스를 하트 3개만큼 좋아한다. 네, 표가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뭘까요? 4명의 친구들이 가게에 남아있는 4종류의 음료수를 각각 하나씩 나누어 선택한다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하트의 개수는 몇 개일까? 네, 밑에 A, B, C, D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어때요? 가장 많은 하트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문제도 문제 해결 보고서에 제시된 문제 해결 과정에 맞추어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그냥 막 해결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문제 분석부터 해야겠죠. 문제 분석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찾는 거라 그랬어요. 현재 상태는 뭐죠? 4명의 친구가 음료수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 목표는요? 가장 만족스럽게, 아하, 하트 개수가 최대가 되게 같은 말이겠네요. 음료수를 선택한 상태. 결국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지만 결과적으로는 하트 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결국 모두가 가장 만족했기 때문에 하트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목표 상태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소 무엇일까요? 네. 아까 문제를 읽을 때 선생님이 밑줄을 좀 그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4명의 친구. 아, 그 4명의 친구 이름이 여기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음료수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 표. 아, 이 표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4종류의 음료, 콜라, 주스, 커피, 탄산수 이런 게 있고요. 근데 하나씩밖에 없고, 그죠?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하트 개수로 나타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음료수의 종류와 개수, 앞서 밑줄 그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내 친구의 이름과 각 음료수를 좋아하는 정도 표에 나와 있었잖아요. 하트 수죠, 그죠? 음료수의 종류는 4종류였고 각각 한 개씩밖에 없었고요. 네, 콜라, 주스, 커피, 탄산수 각 한 개씩 총 4개였고 내 친구의 이름 중요하죠. 안나, 버나드, 크리스틴, 다니엘 그리고 하트로 제시된 음료수 좋아하는 정도 이것이 핵심 요소일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앞서 문제의 상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분석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핵심 요소 추출했었죠? 그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하트의 개수를 최대로 하는 음료수 조합을 찾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음료수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하트 개수가 최대가 되는 그 조합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앞서 최적화 문제를 다른 이름으로 최적해 탐색 문제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 분석 결과와 핵심 요소 추출 결과를 결합해서 아래와 같이 좀 표로 나타내 봤어요. 현재 상태는 안나, 버나드, 크리스틴, 다니엘이 음료수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서 당연히 하트도 0인 상태예요. 그럼 목표는 뭘까요? 안나, 버나드, 크리스틴, 다니엘이 각각 다른 음료수를 선택했고 그때의 하트 수가 최대값이 되는 그것이 바로 목표 상태일 거고 그때 요 최대값이 이 문제의 답이죠. 자, 이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왼쪽에 있는 표, 현재 상태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 목표 상태표. 이 왼쪽에 있는 표가 오른쪽에 있는 표로 바뀌면 이 문제 풀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4명이고 종류가 다른 음료수가 각 한 개씩이기 때문에 모두 24개의 조합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첫 번째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음료수가 4개고 두 번째 친구 3개, 세 번째 친구 2종류, 마지막 친구 1종류잖아요. 이걸 다 곱하면 24, 4팩토리얼이기 때문이죠. 이 4팩토리얼의 음료수 조합 중에서 하트 개수가 최대가 되는 음료수 조합을 찾는 게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결국 24가지를 다 해보면 돼요. 안나에게 하나의 음료수를 넣어보고 또 버나드에게 그 하나의 음료수 빼고 나머지 음료수도 넣어보고 또
크리스틴에겐 안나 버나드에게 준 음료수 말고 나머지 음료수 넣어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24가지 경우 다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0단계이라면 목표 상태는 24단계예요.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될 텐데요. 자, 봅시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1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안나한테 콜라를 일단 배치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나드는요. 콜라 빼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를 또 배치하죠. 크리스티는요. 콜라 주스 빼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 다니엘은 남은 거 하나를 배치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트 개수가 몇 개가 되냐? 네, 13개가 돼요. 왜 13개냐고요? 앞서 이 표에서 보면 되죠. 이 표에서. 이 표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치했을 때 하트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최대값입니다. 그럼 이게 답이냐?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24단계를 다 해보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7단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이제 안나에게 콜라가 아니라 주스를 배치했고, 버나드에게 콜라, 크리스틴에게 커피, 다니엘에게 탄산수를 배치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하트가 14개가 됐어요. 이 전까지는 최대값이 13이었는데 이제 14개가 나왔으니까 최대값이 14로 바뀌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를 1단계부터 24단계까지 다 채워나간 뒤에 가장 마지막 24단계의 요 최대값 자리에 있는 이 숫자, 이게 답입니다. 자, 어때요?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나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 신속성과 정확성의 문제가 생겨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하기가 참 좋죠. 어떤 실수요? 했던 걸 또 하거나 안 했던 걸 빠뜨리거나 하는 실수예요. 이걸 언제 다 하고 실수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 이 방법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럼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 하트 수를 만드는 최적 조합을 찾는 게 이 문제인데, 만약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1순위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고 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1순위 음료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안나와 버나드와 크리스틴이 모두 1순위로 콜라를 좋아해요. 그러니 안나, 버나드, 크리스틴이 모두 1순위 음료수를 선택할 수가 없죠. 콜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나, 버나드, 크리스틴. 이것은 잘, 네, 눈치채셨나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잘 보면 혼자만 1순위로 탄산수를 좋아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네, 다니엘은 반드시 탄산수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 혼자 1순위로 탄산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안나, 버나드, 크리스티는 1순위로 콜라를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콜라를 줘야 될지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서만 탄산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반드시 탄산수를 줘야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점점 가까워지죠. 네. 그래서 다니엘은 탄산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안나, 버나드, 크리스틴 보려고 그러는데 1순위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2순위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죠, 2순위. 안나 혼자서만 오렌지 주스 좋아해요. 아, 주스가 안나 혼자예요. 그럼 안나는 2순위로 주스를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버나드와 크리스틴은요. 봤더니 3, 4순위까지 완전히 동일해요. 그럼 남은 게 지금 콜라랑 커피잖아요. 이건 어떻게 분배해도 전체 하트 개수는 변함이 없겠죠. 이상의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1단계에서 다니엘 탄산수, 현재까지 하트수 4개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1순위로 탄산수를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2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죠? 안나한테 비록 1순위는 아니었지만
주스를 혼자만 2순위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안나에게 주스를 배치해 줬어요. 그러니 이제 하트 수는 4 더하기 3, 2순위가 하트가 3개니까요. 그쵸? 여기 3개잖아요. 그래서 4 더하기 3, 7이 됐어요.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버나드와 크리스티는 좋아하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배치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나드한테 콜라를 배치했고 크리스틴에게 4단계에서 커피를 배치해서 하트 개수 14개를 찾았습니다.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14개죠, 14개. 네. 자, 어때요? 앞선 방법과 좀 차이가 있죠? 앞서 방법은 가능한 모든 경우, 즉 24가지 경우를 다 비교해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최대값을 바꿔가면서 가장 마지막 24단계를 수행했을 때 최대값이 이 문제의 답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단 4단계 만에 문제가 해결됐죠? 네, 이와 같이 여러 경우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그 순간에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방식, 이를 통해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리디 알고리즘은 특정 알고리즘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을 모두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아주 높은 효율을 보이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죠. 24단계가 걸렸던 게 4단계 만에 해결됐으니까요. 자, 어때요? 재밌는 문제죠? 자, 이번에는 탄산음료 가게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왜요? 사람이 24단계를 수행하는 것은 분명 시간의 문제도 있고 정확성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에게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컴퓨터가 잘하는 게 뭡니까? 계산이죠. 계산을 어떻게 잘해요? 빠르고 정확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 컴퓨터한테 24단계 다 해보라고 시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켜요? 앞서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거요. 이 24단계 전체죠, 전체. 전체 단계를 다 뒤져보라고, 다 찾아보라고 시켜보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전체 탐색이라고 불러요. 그리디 알고리즘은 각 단계마다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실시해 보는 거라면 전체 탐색은 그게 아니죠.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수행해 보고 최적해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단계를 수행하고 최대 하트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친구의 이름과 음료수 이름, 이런 것들을 이름 그대로 쓰면 계산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숫자로 변환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각자의 음료수 선호도도 저장을 해둬야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의 조건이고 핵심 요소였으니까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소스 코드를 작성해낼 수 있습니다. 네. 소스 코드만 보면 이게 앞서 봤던 탄산음료 가게 문제가 맞나 아닌가 좀 헷갈리죠? 아, 근데 이 콜라 주스 이런 거 보면 탄산음료 가게 문제가 맞고요. 그쵸? 네, 이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문제에 제시된 자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저장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한 방법은 이래요. 콜라, 주스, 커피, 탄산수와 같은 음료수의 이름 저장해야겠죠. 왜냐면 나중에 출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2차원 배열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는 이 콜라, 주스, 커피, 탄산수의 넘버예요. 그래서 콜라는 0번, 주스는 1번, 그다음에 커피는 2번, 탄산수는 3번이고요. 뒤에 있는 10은 뭐냐면 이게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이라서 한 공간에 저장이 안 되니까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2차원 배열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 P는 뭐냐? 이것도 2차원 배열 변수로 선언하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2차원 배열 변수에는 지금 뭘 저장을 한 거냐면
앞서 안나부터, 그죠? 다니엘까지 각각의 친구가 위에 있는 콜라, 주스, 커피, 탄산수를 어떤 순위로, 어떤 선호도로 좋아하는가? 안나는 콜라가 제일 먼저였고, 탄산수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 버나드는 어땠습니까? 콜라가 제일 먼저였고, 또 커피가 그 다음, 주스가 그 다음, 탄산수가 가장 마지막. 그 다음에 크리스티는요, 버나드와 똑같았죠, 두 친구는.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다니엘만 탄산수가 1순위였던 거 기억나세요? 아하, 여기가 1순위 자리, 하트 4개짜리, 여기가 하트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앞서 표에 있었던 것을 2차원 배열 변수를 통해서 저장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이 배열 변수들의 인덱스를 가지고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 저장에 관한 요 아이디어가 좀 중요하고요. 물론 꼭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나름의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는 정말 간단하죠. 서식이네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출력하는 거고,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출력하는 형식이죠. 그런데 28번 주에서 테이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함수로 가봤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24단계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24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0에서 3까지니까 4, 4, 4, 4. 4의 4제곱번 아닌가요? 아닙니다. 28번 줄을 보면 이렇게 조건이 같으면 continue, 밑에 거 하지 말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음료수가 한 종류뿐이기 때문에 앞서 친구가 선택한 음료수는 뒤 친구는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 때문에 4의 4제곱번 반복문은 4의 4제곱번 하는 것처럼 써 있지만 실제로는 24단계만 수행하게 되는 거죠. 24단계 수행할 동안 계속 뭐 하나요? 그 조합에서의 하트 개수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하트 개수 계산하기 위한 하트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누가 어떤 음료? 예,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안나가 콜라일 때 그때 하트 개수가 몇 개인지 써지게 되고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친구가 어떤 음료를 선택했을 때의 하트 개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함수예요. 이제 여러분들 함수를 왜 쓰는지 알겠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게 되면 반복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정말 코드가 간결해지고 가독성도 높아져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네, 지금까지의 맥스값과 최대값과 지금까지의 최대값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맥스값을 초기값을 0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현재 0인데 이제 계산되어 나와진 것과 비교해서 계산된 게 더 크면 그것을 최대값으로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1단계 과정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하는 거죠. 네, 또 하고요. 또 하고요. 이렇게 24단계 반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산된 맥스 값을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네, 실행 결과 보여드릴게요. 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소스 코드와 완전히 같아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실행 결과가 나오게 돼요. 네, 열과창에 보면 각 단계별을 다 수행한 뒤에 최종적으로 맥스값 14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실행 결과 창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앞서 전체 탐색했을 때 24단계를 단계별로 밟아 나갔던 그 상태 변화표 기억나시죠? 네. 상태 변화표가 그대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문제를 선생님 왜 굳이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분석한 뒤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컴퓨터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선생님이 제시했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기도 너무 쉬워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뒤에 나온 코드 이해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하는 답을 찾는 방법. 네. 그죠? 24개의 범위 내에서 그중에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탐색이라고 하죠. 물론 그리디 알고리즘보다 효율이 떨어지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와 같이 그리디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항상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쉽게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탐색 알고리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탐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쉽게 수정하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이거 언제 다 해봐 하는 거 이거 다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이용해서 돌려보고 쉽게 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챕터에서 소개된 이 탐색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한번 익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소스 코드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소스 코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그리고 핵심 요소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이 현재 상태 표를 만들고 목표 상태 표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24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보고 손으로 쓰란 얘기가 아니라 현재 상태가 여기고 목표 상태가 여기고 중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겠구나 라는 것만 알면 그 과정을 컴퓨터에게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 탐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꼭 익히기를 바랍니다. 자, 프로젝트 활동 한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좀 수정해 볼 수 있겠죠. 사람 수도 바꿔볼 수 있고 음료수 수, 음료수 선호도 이런 걸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럼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항상 그랬죠. 더 문제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도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더 복잡하고 더 거대한 데이터가 포함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도전해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 8장 탄산음료 가게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8장 탄산음료 가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